네, 저희 두 번째 세션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앞에서는 저희들이 한 15분씩 모시고서 조금 딱딱하게 좀 진지한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좀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 곤란한 것들은 빼고 그래도 기록이 또 남다 보니까 그까지는 빼고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얘기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얘부터 한번 볼까요? 약간 오타가 나긴 했네요. 다른 회사들의 경우에 스마트워크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방해물인가요?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했으면 하는데 가장 장애물, 어떤 게 가장 장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사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네. 기본적으로 경험하지 않는 길을 간다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해봤던 길을 가는 게 예. 제일 어렵다.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스몰 스타트를 해서 좀 그 효과 같은 것들을, 실질적인 효과 같은 것들을 체감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스마트워크를 말씀하시는데 그 단어가 되게 거대 담론 같은 느낌들이 들거든요. 네네. 되게 엄청난 것 같고, 근데 저는 오히려 그냥 어떤 부서에서, 가령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희 엘모사의 사례처럼 회의록을 작성하는데 그 시간이 줄어들었어 같은 작은 어떤 베너핏들을 부서별로 얻어가는 게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확산되는 네. 거고요. 시작점이다. 그렇다면은 그 MS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지금 같은 분위기가 아니셨었잖아요. 뭐 문화가 많이 바뀌었죠. 한 5, 6년 전하고 지금하고 이제 회사 네. 기업 자체가 분위기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도 사실 뭐 이메일 엄청 이메일 센트릭하게 일하고 온라인에 접속하고 스카이프로 일하고 그런 스마트 워크라고 부를 수 있는 하드웨어적 요소는 있었는데, 이런 문화적 요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포용적 미팅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강조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문화가 풀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 질문에 이제 답으로 돌아가면 가장 방해물 뭐 두려움, 막연함, 저 굉장히 동의합니다. 이제 제 발표 말미에 말씀드린 보안에 대한 걱정, 서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가, 서로 그런 것 같아요. 그 상사도 네. 직원들을, 팀원들도 역시 그 못 믿는 그런 이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의 불안, 그다음에 보안에 대한 걱정. 세 번째는 새로운 기술들이 들어가니까 스마트워크 그러면 뭔가 되게 어렵게 느껴지기 그쵸.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이 실제로 있고 저항감도 굉장히 상실 높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도입했을 때는 그 변화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변화 관리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을 방해물로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잔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새로운 사람들, 신입들이 들어오시잖아요. 네. 신입들원들 같은 경우에 이런 걸 경험 안 해보셨던 분들이 훨씬 많을 텐데 그분들이 생각하기에 방해물이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 좀 해결해 주고 계시다, 그런 것도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솔직한 얘기로는 신입분들은 굉장히 편합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백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가장 큰 방해 요소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그러니까 특히 이제 경력직 분들은 본인이 경험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하지 마. 그냥 괜히 시간 낭비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신입분들은 사실 이게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에요라고 처음부터 정의를 내려주면 사실 그게 그냥 이게 이 회사가 일을 하는 방식이구나라고 판단을 하셔서 사실은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경력직 분들이 특히 저희 회사 같은 협업 툴을 굉장히 많이 쓰는, 저희는 네네. 기본적으로 10개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죠. 처음에 오면 막 정신을 너무 없어하세요. 음. 왜 여기는 기존 회사처럼 뭐 그룹웨어 하나 써서 그냥 하지 않나요? 그럼 제가 오히려 반문하는 건, 그러면 그룹웨어에서 그게 다 해결이 되셨었나요? 라고 하면 웃으시죠. 그래서 실제로 많이 쓰는 게 나쁜 건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뾰족뾰족하게 다 그 니즈에 맞는,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더라도 요즘에는 앱이 수십 개가 깔려 있잖아요. 네. 한 앱으로 다 하지 않는 것처럼 사실 그 목적에 맞는 것들을 정확하게 잘 쓰게끔 하고, 저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그게 왜 본인이 이전 회사에서 1시간 걸리는 것들이 우리 회사 와서 30분 걸리고 20분 걸리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경험하게 하면 다들 적응을 하시고, 오히려 그 회사에 내가 있을 때 왜 이런 협업 툴을 쓰지 않았을까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세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는 잘 모르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 이걸 잘 알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는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걸 해도 될까? 라는 또 두려움이 있을 것 같네요. 저는 이 얘기가 나왔었을 때 윗사람들이 제일 방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 얘기는 안 하셨던 걸로. 네, 솔직히 경험이면 그런 것들로 나오기는 합니다.
제일 누가 방해물이냐라는 얘기에서는 너무 많이 아는 사람들도 방해가 될 수도 있고 위에서 의사결정권자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게 방해가 된다는 얘기도 있으시긴 하더라고요. 첫 번째 얘기는 그렇게 한번 얘기 드려보고요. 이 얘기가 저는 조금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 그 재무 여력이 없으신 BIT 스타트업들이 계시고 또 중소기업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스마트워크를 도입해야 되느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질문 자체도 약간 좀 어렵기는 합니다. 정확한 포인트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이건 어쩔 수 없이 나온 질문이 아닌가 싶기는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질문 좀 바꿔보게 되면 어떻게 아주 작게라도 시작해 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으면 하는데요. 이번에 혹시 이사님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제가 알기로 마이크로소프트 툴이 제일 비싸다 이런 인상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대답하라고 하신 것 같은데 이건 어쩔 수 없이 툴 얘기가 조금 들어갈 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직원 딱지를 달고 붙이고 먼저 답변을 드리면 사실 여러 가지 툴을 가장 그 용도에 맞게 여러 가지를 쓰면 제일 좋은데 이런 경우라면 여기에 대한 대답은 되도록 최소의 툴을 도입해서 한 개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하는 툴을 고르고 그다음에 그 조직에 가장 맞는 그것을 선택하는 것.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당장 스마트워크 툴 도입을 왜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직원이 적은데 할 일은 되게 많아요. 비용은 적게 써야 돼요. 결국은 그러면 적은 인원이 더 많은 일을 해내게 만들기 위해서 스마트워크 그쵸. 툴을 도입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기업일수록 정말 효과를 크게 봐서 단순 보조업무로 고용을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다 현업에 나가서 돈 버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는 백오피스 펑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게 방법이 뭘까? 이거를 어떤 툴 도입할까? 어디에서 더 쌀까를 고민하기 앞서서 왜 도입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클리어하게 하고 시작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다소 막연하지만 사실은 오피스 사면 팀즈가 들어있다라는 얘기를 같이 드리고 싶은 MS 직원의 변이었습니다. 네, 저희 회사를 떠나서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요. 네, 포인트가 그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재무 여력이 없다. 이렇게 네. 한계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답변이 한계가 될 수밖에 없기는 하네요. 좀 의견이 있는 네. 게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고 잔디도 그렇고 프리미엄 비즈니스 모델의 서비스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네. 그 얘기는 기간 한정이 아니라 기능은 조금 제약되지만 이 서비스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한 어떤 펑션별로 말씀대로 그런 프리미엄 서비스를 찾아보시면은 글로벌리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한번 체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협업 툴들이 맞아요. 무료로 지금 네. 공급이 팀즈도 무료로 하고 있고 지금 예, 되게 하고 좋은 있습니다. 기회라고 예. 또 생각이 드는 게 예전에는 비쌌었던 이걸 내가 써볼까 하려면 돈을 지불했어야 되는데 예. 사용자 입장에서는 좋은 게 지금 거의 다 프리미엄을 풀어놓으셨잖아요. 한 2달 정도는 테스트해볼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한번 해봅니다. 이사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실제로 좀 직접적인 답변이 될 것 같은데요. 클라우드 이제 어떻게 보면 코로나 덕분이라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중기부, 과기부 이런 곳들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저희도 뭐 지원을 하고 있지만 클라우드 적용 확산 지원 사업을 통해서 실제로 프리미엄이지만 유상 버전 페이드 플랜의 사용도 실제로 지금 해보실 수 있어요. 대부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무료까지는 아니지 뭐 70%, 80% 할인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테스트 해보시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싶고 실제 이런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재무 여력뿐만 아니라 사실 시간적인 여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회사를 위해서 고민을 하고 내부를 고민하다기보다는 정말 포장하는데 정말 바쁘고 전화 받는데 바쁘고 정신이 없으시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 그냥 회사에서 가장 이런 도구를 뭐 무조건 IT 담당자가 아니어도 이런 도구를 좀 잘 다루고 이런 분들을 뽑아서 그 분을 어떤 교육이나 이런 세미나나 혹은 영상이라도 시청을 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스마트워크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게라도 좀 시작을 하자라고 좀 얘기해 볼 수 있겠네요. 질문 하나 또 들어왔습니다. 이게 좀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협업 툴을 도입한 기업에서 그룹웨어하고 같이 사용을 하는지 아니면 협업 툴만 사용하는 기업도 있나요?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거랑 같이 해서 이유도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기업에 계시는 분들 중에 대기업 계시는 분들은 그룹웨어에 익숙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룹웨어만 쓰다 보면은 불편함을 모르시는데 그러다 다른 걸 쓰다 보면은 그룹웨어 굉장히 불편한데라고 생각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룹웨어를 뜯어 고치자고 하는 비용이 들게 돼 있고 이런 질문이 나오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할까요? 저희 관점은 일단 그룹웨어라는 게
기능이 되게 많습니다. 엄청 뭐 많죠. 이메일부터 시작해서 없는 게 사실은 없어요. 근데 네네. 사실은 기능 관점에서 접근하면은 전 세계 그룹웨어보다 좋은 서비스는 없어요. 기능이 다 그래요? 그 있으니까. 정도. 그래서 모든 게 다 있으니까요. 예, 근데 문제는 기능 관점이 아니라 실제로 이게 워크플로우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는지 관점에서도 볼 필요가 있고, 실제 그룹웨어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대부분의 이메일 용도로 메인으로 퍼포즈로 도입을 하시죠. 그렇죠. 나머지는 그냥 그 거의 쓰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내부적으로 협업 툴을 고민하시는 목적이 이메일, 다시 말해서 익스터널한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인터널 콜라보레이션이라면은 같이 쓰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실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룹웨어랑 같이 쓰는 고객들이 많아요. 그래도 쓰지만은 콜라비도 같이 쓰시는 고객들이 많고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죠. 네. MS는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대체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최근에는 그룹웨어라는 컨셉이 낡은 컨셉이다라는 생각들을 고객들이 많이 하세요. 아까 네. 잔디에서도 그런 사례가 보였는데 사실 그룹웨어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이메일하고 결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용량을 보면 결제가 더 많아요. 그렇죠. 이메일이 이제 훌륭하게 잘 만든 그룹웨어 이메일도 있지만 이제 회사 이메일은 불편해서 못 쓰고 뭐뭐 메일을 씁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굉장히 빈번하게 듣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제일 고민하시는 게 결제 기능이거든요. 한국의 이 복잡한 어프로블 워크플로우를 담아낼 수 있는 툴이 쉽지 않아서. 근데 아까 양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복잡한 결제 없이도 아주 빠르게 의사결정하고 그것이 좀 애자일한 방법으로 증거가 남도록 하는 이런 좀 프로세스 개선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답변을 아주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드리면 대체로 팀즈 도입하신 기업들 보면 병행해서 사용을 하시는데 그룹웨어가 존재합니다. 그룹웨어의 근데 점진적으로 그룹웨어의 의존도를 낮춰가는 트렌드가 많이 보여요. 트렌드 쪽으로는 많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룹웨어가 낡았다라는 이미지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의도치 않게 그룹웨어 하시는 업체들이 MS를 공공의 적이 되지 않을까 살짝 두렵습니다. 그만큼 공존하고 그룹웨어가 발전을 있습니다. 하고 예. 있으니까요. 외부에 있는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발전하는 거겠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제일 많이 대체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결제에 대한 부분을 스타트업들 많이 생기긴 했지만 그쪽까지 맡기게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제일 많이 대체를 시작한 게 메신저. 소통에 대한 것들,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것들 이쪽부터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잔디 같은 경우에도 메신저는 잔디를 쓰되 그룹웨어를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지금요. 네, 이걸 크게 SMB와 엔터프라이즈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엔터프라이즈 고객 말씀하신 대로 그룹웨어와 병행을 해서 쓰십니다. 병행을 해서 쓰시되 다만 뭐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알림 기능을 통해서 연동을 통해서 쓰시는 고객이 대부분인 것 같고요. 실제 결제 부분을 포기를 못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현업에서 실무단에서 실제 커뮤니케이션이나 공유나 어떤 코멘트나 이런 것들을 잔디에서 위주로 하시는 것 같고 다만 현저히 준 거는 이제 그룹웨어 같은 경우는 보통 주기가 정해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7년 혹은 10년마다 한번 크게 이제 차세대라고 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그렇죠. 이 비용이 사실 어마무지합니다. 정말 뭐 적게는 억 단위에서 많게는 정말 10억 단위로 넘어가는데 사실 정말 우리가 들여다보면 메일과 결제 부분만 해결을 하는데 정말 몇 억을 써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때는 실제로 업그레이드하거나 차세대로 가는 고객들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영역들이 좀 더 고객들이 어떤 일방향으로 일하던 방향에서 이제는 좀 더 협업을 하는 문화로 바뀌고 있다라는 걸 또 증명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하신 말씀 아니 네. 뭐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되게 공감하는 얘기인데 그러므로 협업의 패턴이나 이 외부 환경은 굉장히 많이 변하고 비즈니스가 예전보다 훨씬 빨리 변한단 말이에요. 그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이러면서. 근데 그렇기 때문에 협업의 니즈나 일하는 패턴은 계속 변해요. 근데 3년, 5년, 7년에 한 번씩 대규모로 갈아엎는 과정에서는 그런 아주 급변하는 니즈 그다음에 새로 유입되는 젊은 세대에 대한 이런 패턴, 행동 패턴의 변화 이런 것들 담아내기가 좀 어렵다라는 것들이 이제 고객들도 느끼시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고민해서 계속 매달 새 서비스를 내놓는 이런 서비스들에 대한 관심이나 수요들은 확실히 는 것 같습니다. 네, 수요가 있는 것들이나 관심이 있는 것들이 이제 관심이 지속적으로 돼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같은 행사를 좀 마련을 했는데 조금 딱딱해진 것 같으니까 질문 잠깐 바꿔가지고요. 이런 질문도 들어왔습니다. 요즘에 화상회의가 예전보다 훨씬 많아진 것 같아요.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화상회의에 사실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제가 익숙한 거는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은 제가 벌써 팟캐스트를 5년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팟캐스트를 5년 동안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저희가 안 만나요. 보통 진행하려면 만나야 되는데 안 만나고서 그냥 방구석에서 각자 집에서 정말 여러 가지의 화상 플랫폼을 이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슈가 되고 나서도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면 저희 만나지 말고 일단 화상으로 하시죠라고 얘기하면 저는 쉬운데 상대방 입장에서 당황하시더라고요. 이제 안 해보신 분들은 그럼 잠깐만요. 일단 회의실을 확보를 해야 되고 저희가 어떤 플랫폼을 써야 되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요즘에 보다 보니까 오히려 이 얘기는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집중력.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들으시는 분들이 지금 다양한 일을 하면서 듣고 계실 거예요. 집중력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높일 수 있는 노하우가 있다라면 이번 기회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이 부분은 화상회의 솔루션이 있는 그 유영혁 상무님이 더 인덱스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명확하게 아젠다를 사전에 공유하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아젠다를 하고 공유한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회의를 하면서 실시간으로 그런 것들을 노트를 바로바로 남기면서 방금 얘기했던 게 이런 게 맞죠라고 그 자리에서 클로징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시작할 때 명쾌하게 하고 네. 클로징도 명쾌하게 끝낸다.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회의 끝나고 나서 회의록을 별도로 누구 한 명이 사원이 하는 네. 게 아니라 그냥 그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용자들이 실시간으로 노트 테이킹을 하는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노트 테이킹 자체가 되게 액티브한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집중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 말씀하셨던 모든 부분들이 사실상 화상회의가 아니더라도 도입이 됐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모두가 알고 있는 게 회의를 깔끔하게 진행을 해라. 정해진 시간 내에 진행을 해라. 그게 안 되다가 화상이 되다 보니까 시간 제약이 걸렸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잔디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전사적으로 한꺼번에 화상회의를 진행했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또 집중력을 키우셨나요? 사실 아까 유행경 상무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네. 저도 그러니까 화면을 키는 게 네. 정말 네. 집중력을 거의 한 몇 배는 올리는 것 같아요. 화면을 일단 끄지 말자. 네, 네. 화면은 보여주자. 화면은 끄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여기요. 저희는 이제 좀 화상을 하더라도 실제로 저희가 한 10주 정도 재택근무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이제 원래는 데일리 스크럼이라는 게 없었어요. 저희가 네. 위클리로 주간 회의 업무 보고만 했었는데 실제로 떨어져서 일을 하면서 데일리 스크럼 매일매일 좀 짧게라도 저희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하는 세션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각자가 사실은 좀 인터랙티브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더라고요. 이 화상을 하니까. 그 5분 10분이라도 얼굴을 켜놓고서 접속해 그쵸. 있자.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각자가 거죠? 좀 얘기를 하게끔 많이 유도를 했는데 그게 특이했어요. 왜냐면 그 주간 회의를 할 때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뭔가 화상 회의로 가면서 그냥 조금 더 이제 각자 얘기를 한번 한 명씩 하자. 오히려 하면서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집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순서도 있고 네. 내가 남이 얘기하는 것도 열심히 들어야 또 이거를 같이 협업을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럼 어떤 질문 하셨어요?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 회의를 진행을 할 때 안 좋은 케이스로는 아이디어 회의 할 때 이런 거 하거든요. 이제 한 명씩 아이디어를 얘기해 볼까 이렇게 되면은 다음 사람이 긴장하면서 집중력이 올라가잖아요. 그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항상 제가 가장 먼저 좀 얘기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어떤 사례를 우리가 좀 네. 들어볼까요? 하면은 제가 가장 먼저 좀 준비된 것들을 공유를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의견을 꼭 안 내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뭐 각자가 준비가 안 해오더라도 이거 제가 낸 의견에 대한 피드백이라도 좀 해보자. 네네. 이런 식으로 좀 대화를 많이 유도를 하는 편입니다. 대화를 유도하면서 하셨다. 제가 이제 MS는 마지막에 여쭤보려고 했었던 게 워낙에 화상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노하우가 또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9개인가 한 것 같아요. 미팅을. 네. 화상으로만요. 네. 저희는 지금 뭐 글로벌하게는 아예 출근을 안 하는 나라가 훨씬 더 네네. 많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뭐 CEO부터 전부 다 집에서 다 일을 해요. 네. 그래서 요새 뭐 비디오 키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고 비디오가 원래도 코로나 전에도 좀 이제 원격에서 접속하면 좀 유대감 유지를 위해서 비디오를 켜라 그랬는데 이제 모두가 집에 있으니까 정말 비디오 키는 거를 좀 디폴트로 하자 이런 것들이 많고 배경을 막 바꿔가지고 좀 재밌게 하는 것도 요새 굉장히 좀 많이 쓰고 있는 작은 택틱인 것 같고 무엇보다 사실은 미팅의 콘텐츠가 집중력을 높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같이로 와야 돼요. 저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전체 배움회 세션이 있어요. 월요 배움회라는 세션이 있는데 그 옆에 댓글이 막 올라오잖아요. 질문도 올라오고 발표자가 되게 재밌고 막 이렇게 하면
막 무수히 많은 질문과 댓글이 달리는데 네. 좀 재미가 없으면 바로 그게 침묵이 조용해지고. 그럼 이 사람들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컨텐츠를 준비하는 이 발제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그 내용이 가치롭게 그 미팅을 할 만큼 하느냐가 사실은 뭐 너무 당연하고 겨울이면 눈이 내리는 당연한 얘기지만 그 정답인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정말 기록, 그리고 이제 앞에 얘기한 사람이 얼핏 놓쳤어요. 그럴 때 이제 누군가가 그 채팅에 아까 앞에 한 사람 얘기를 채팅을 막 써줘요. 그러면 이제 놓친 게 이제 그쵸. 돌아가는 거. 또 하나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게 요새 녹음을 해요. 그러니까 미팅 시작하면 무조건 레코딩을 아. 하면 나중에 영어를 못 알아들어서 놓친 사람도 돌려볼 수 있고, 혹시 화장실 갔다 와서 뭐 놓친 사람도 돌려볼 수 있고, 그 미팅이 다른 미팅이랑 겹쳐서 못 들은 사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녹화해서 이 stay connected, stay aligned 뭐 이런 말 저희 쓰는데 그렇게 하라는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녹음 누르고 이제 끝나면 바로 채팅창에 바로 뜨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굉장히 많이 씁니다. 확실히 화상 회의 기술 채팅이라네요. 회의 기술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던 게 집에서 접속했었을 때 뒤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이 보이면 네. 안 되잖아요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뒤에를 날려버리고서 네. 뭐 우주에도 있을 수 있고 맞아요. 하와이 배경도 여러 가지 띄울 수 있는 게 좋아졌더라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요즘에는 실시간 번역 기술 점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좋은 것 같고, 한 가지가 그런 질문이 오기 전에 제가 들었었어요. 이제 국내에만 해당하는 특별한 경우일 것 같기는 한데, 화상 회의를 하면은 평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표님의 얼굴만 크게 보이진 않지 않습니까? 이게 많이들 협업 툴에 얘기 나왔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특이한 사례가 조직도 요 얘기가 나왔었는데, 화상 회의에도 그런 걸 적용할 수 있냐라는 얘기도 제가 듣고 왔었어요. 혹시 그런 것들도 가능한 툴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해외 툴이나 어떤 것도 없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합니다만. 없죠. 뭐 사실은 실제로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나와요? 저희 CEO만 네. 크고 가운데 화면이 계속 유지되게 할 수 없어요? 아니면 이제 뭐 이제 그게 정말 실제로 있는 니즈인 거는 정확히 짚으셨고요. 뭐 핀 기능 해가지고 이렇게 그 화면만 크게 띄우는 그런 기능이 있기는 기능 있는데, 있죠. 이제 뭐 차등하여 그러면 사장은 이만하게 부사장은 요만하게 뭐 그런 기능이 있는 툴은 사실 못 들어봤는데 두 분이 더 많이 하시지 않을까요? 네, 평준화 돼야죠. 그렇죠. 그 회의는 원래 평준화이기 때문에 그쵸. 순기능으로는 그런 네. 얘기들이 나옵니다. 녹음을 하거나 녹화를 한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윗사람들이 점잖아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기 시작하고요. 영업 부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아직도 그런 게 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녹음을 해야 됩니다. 네, 다음 얘기를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저희가 이야기할 만한 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스마트워크에 대해서 아직도 필요성을 못 느끼는 곳들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필요성을 느끼고 도입이 수월할지 궁금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말로 아직까지 재택근무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조직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권하기는 하는데 이게 가로치고 권하는 거죠. 하든지 말든지 상관은 없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는데 안 보이면 찾게 돼 있는, 왜 이렇게 집에서 근무하는 기간이 길어, 혹은 재택근무라고 하지만 또 가로치고 연차를 사용하게 만든다,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막 그런 조직에선 어떻게 이거는 윗선을 설득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랑도 같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필요성을 느끼게 되죠? 한번 이제 당해봐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떠세요? 실제로 그 실제로 나왔어요. 마치 저희 고객 서베이 같아요. 지금 이 질문이 제가 되게 많이 받는 질문 중, 실제 저희가 유저 설문했을 때 거의 유사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보통은 이제 의사결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표님이 나는 이제 막 이런 거를 뭐 잔디도 알고 뭐 툴 엄청 많이 아는데, 알고 잘 쓰고 싶은데 우리 대표님이 뭐 결제를 안 해줘서 못 쓴다, 혹은 이거를 대표님이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그러면 사실 되게 심플한 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내 친구가 쓰고 있는 것, 즉 어떤 우리의 경쟁사가 쓰고 있는 케이스, 근데 정말 그 경쟁사에서 업무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의사결정이 빨라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를 대표님한테 보여준다거나 혹은 들려준다거나, 아니면 여러 팀들 중에 우리 부서만이라도 작게 시작을 해서 실제로 우리가 어떤 생산성이 결과적으로 올라간 것들에 대한 팩트를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실제로 대표님이 혹하시죠. 근데 그게 사실은 뭐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내부에서 먼저 그 사례를 올렸을 때 워킹하는 사례들도 있고, 아니면 실제 외부 경쟁사, 우리가 맨날 보는 그 회사는
이렇게 해서 바뀌었다는데요.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모아서 실제로 보고를 하셨을 때가 좀 가장 파워풀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많이 얘기했던 거는 3G 시대 때 4G가 나온다고 했을 때 관심 없던 분들도 상당히 사실 많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나는 어차피 뭐 유튜브 안 봐. 나는 뭐 3G로 다 할 수 있어. 나는 문자밖에 안 보내 핸드폰으로. 근데 실제로 4G 환경에 들어서면서 안 보던 넷플릭스도 보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지고 행동 네. 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거를 한 번만 경험하게 하면 잔디나 콜라비나 팀즈를 쓰시면 사실 4G의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또 못 돌아갑니다. 사실은 3G로. 그렇죠.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한번 맛있는 걸 먹고 난 다음에 거꾸로 못 돌아간다고 좀 비슷할 것 같네요. 이 질문 올리신 분이 툴 되게 도입하고 싶으신데 윗분이 허락을 안 그랬을 것 해주시는 굉장히 전형적 우리 그렇죠. 많이 만나는 기업에 소속되신 분 같아요. 그래서 막 다른 안타까움이 관점인데 느껴지네요. 이게 지금 도입에 대한 그런 포인트로 말씀하시는데 양준호 이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외부에서 레퍼런스 그러니까 비교라는 식으로 내부의 필요성을 얻어내는 것도 있지만 말씀하신 게 내부적인 어떤 에반젤리스트, 내부적인 어떤 액티베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필요하긴 합니다. 실질적으로 도입을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팀스도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확산하고 액티베이션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아젠다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내부에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런 분들을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게 본인이실 수도 있고 다른 팀일 수도 있고 저는 약간 또 그런 관점에서 또 내부의 어떤 오군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대표님께 이분들을 저 포함 불러서 설명을 드리게 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대표님이 듣고 계시다면 저희를 초대해 주시면요. 가서 티타임 하면서. 근데 비슷한 얘기를 많이 드렸었던 것 같아요. 이런 자리를 마련했던 이유이기도 한데 저도 성님이나 리더님 있을 때도 예전에도 분명히 각 조직마다 이렇게 스마트한 것들을 좋아하고 도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항상 반대에 부딪히거든요. 이거 한번 도입해볼까 하다 위에서 안 되라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또 이제 IT 팀에서도 이러시는 분 많으세요. 근데 보안 이슈 때문에 또 안 돼. 이게 여러 번 안 돼에 부딪히게 되면 이제 포기하게 되죠. 그 상태가 유지가 된 게 아니었을까. 그 이번 기회를 저희가 놓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지금은 굉장히 분위기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전체적인 분위기는 안 좋지만은요. 헤어틀에서는 정말 이게 필요했었어를 알게 됐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잘 키워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한번 해보고요. 이거랑 관련 있는 질문일 것 같아갖고 이거를 제가 한번 저희 뭐 끝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거 정도로 좀 얘기를 한번 해보죠. 협업들이 협력 지수를 높여 성과를 높이고 그 결과로 비즈니스 성과도 높인다는 레퍼런스가 있을까요라는 것 같아요. 반대로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즈니스겠죠? 비즈니스 효과를 만들었던 레퍼런스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레퍼런스는 앞에서 좀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같이 질문을 이어가자라고 한다면 세 분 다 요즘에 있어서 거의 2-3달 동안에 제일 많이 외부에서 전화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혹은 뭐 도입 설명을 해달라라는 곳들도 있기도 하고 와서 좀 설명을 해달라라는 곳들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데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 특징뿐만 아니라 동일하겠지만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레퍼런스에 대한 얘기 나왔을 것 같아요. 제일 궁금해하실 만한 협업 툴을 도입하니까 성과가 정말 올라갑니까? 이거를 확인하고 싶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시는데 어떤가요? 실제로 우리가 이 정도 올라갔습니다라고 말할 만한 포인트 같은 것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해외 사례들 같은 경우는 전문 리서치 회사들이 그런 걸 수치화해 놓은 자료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제 좀 어려움은 그런 거 보여드리면 에이 이건 외국 사례라고 사례잖아요. 그러죠, 이건 또. 결국은 그럼 차이가 뭐냐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들도 해외 비즈니스 의존 그 비중이 굉장히 높고 글로벌 기업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해외 기업과 우리나라 기업의 차이 그러면 결국은 핵심은 문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성과가 높아지고 효율이 높아진 것을 체험하고 확실히 회의가 줄었어요. 확실히 막내가 문서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취합하지 않고 정말 대화에 참여해요. 이런 것들 정성적인 정량적인 그런 레퍼런스들도 많이 있고 방금 드린 말씀은 SK텔레콤의 고객이 저한테 직접 해주신 얘기거든요. 또 하나 최근에 아주 실질적이고도 현실적 그 사례들은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뭐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래도 나머지들은 집에서 유사한 정도의 수준의 생산성을 유지를 했느냐 아니면 정말 사실상 집에서 일을 한대지만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서 절반 휴가 같은
재택근무를 했느냐 그 차이는 기업의 툴의 도입과 성숙도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도입한 기업들이 그런 효과를 보셨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어요 지금. 전대는 어떤가요? 퍼센티지로 정리가 됐거나 또 하고 계시는 결과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요거 관련해서 저희가 최근에 리포트를 좀 발간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재택근무 리포트 2020이라고 아마 검색하시면 다 나올 텐데요. 조사를 해보니까 결국 한 3개 정도의 키워드로 줄여지더라고요. 물론 협력 지수, 뭐 생산성 지수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건 좋은데 사실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기업들이 의사결정을 내는데 굉장히 뭐 사실 비용적인 측면을 줄여주지 않으면 크게 의사결정들을 신경을 안 씁니다. 그렇죠. 결국 돈 얘기를 해줘야죠. 생산성이 높아진대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그것들을 정말 심플한 언어로 통역을 하자면 그냥 제가 봤을 때는 3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미팅이 줄어든다. 미팅이 제 줄어든다. 발표의 그 첫 라인도 네. 미팅은 줄어들고 공유는 많아진다. 그래서 미팅이 실질적으로 현저히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공유는 훨씬 많아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메일을 썼을 때는 내가 간단한 메일 한 줄을 쓰기 위해서도 이거를 CC를 누구를 할 것인가, BCC는 누구를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크게 중요한 그리고 되게 포멀하잖아요. 형식적이기 때문에 메일을 쓰다가 말아요. 이거는 굳이 공유 안 해도 되겠다. 근데 이미 어떤 메신저 형태나 이미 준비된 방들이 있으면 그냥 거기에다가 슬쩍 공유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정보가 사실 우리 회사의 어느 부서에 누구한테 밸류가 있는 정보일지는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마지막은 결국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의사결정이 빨라집니다. 기업이 의사결정이 빠르다라는 게 결국 가장 핵심이고 그 의사결정을 빠르게 내는 데 있어서 더 미팅을 덜 하니까 시간은 줄어들었고 공유는 그러니까 내가 의사결정을 내리는 정보가 훨씬 더 많아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 스피드조차 네. 빨라질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사님. 네, 저희가 말씀드리시는 부분들이 뭐 정량적인 데이터보다는 좀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업무할 때 나누는 대화 중에 반 이상이 사실은 뭔가 앞에 배경 설명하거나 되게 좀 그 에센스와 관련 없는 부연 설명일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통계를 보면 하루 8시간 일한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뭔가 업무에 딥다이브해서 디버크할 수 있는 시간은 한 2시간 남짓. 나머지들은 그 외부적인 것들을 처리하고 불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발생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저희 콜라비도 그렇고 이런 서비스들이 어떤 그런 버든이나 불합리한 부분들을 줄이는 것들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서비스를 쓰면서 워킹에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늘어났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받고 사실은 그런 포인트가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할 때 되게 뿌듯함을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은 야근하지 않고 집에 정시에 퇴근해서 갈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불필요한 시간들을 줄였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뭐 워라벨이다 워라벨이다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을 때 항상 일하고 뗄 수가 없는데 요즘 뭐 좋은 시도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약속된 시간이 원래 30분까지였는데 조금 연장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찾고 있는 것들이 지금처럼 이런 세미나라든지 아니면 자료 같은 것들을 찾고 계신다고 한다면 제일 좋은 자료들은 어디에 있냐면요. 각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접속해서 로그인하시게 되면은 뉴스레터를 보내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 뉴스레터 잘 받아보고 있거든요. 항상 그런 데이터를 보셔도 되고 저희가 데이터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데이터가 지금까지 제대로 정리된 것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저희가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세미나를 저희가 만든 이유도 지속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것들을 도입하고 싶었는데 아니면 도입해봤는데 제대로 안 돼 있다. 오늘 답변 드리지 못한 것들도 많긴 합니다. 오늘이 끝이 아니라 오늘이 시작이라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시발점에서 정말 모두가 다 스마트워크에 대한 것들 에반젤리스트가 돼서 제대로 한번 일을 만들어 보는 것들 그 시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감사합니다. 재밌는 영상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손 한번 들까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